결국에는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는 건 그 회사에서 수익을 더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곳은 다름 아닌 그 초보 창업자들의 주머니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필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외식 프랜차이즈 주식 상장되면 왜 망하는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충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물론 그 높으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낱 나부랭이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높은 위치에서 주식 상장을 논의하시는 분들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제 피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낱 밑바닥 창업쟁이가 어떻게 그 높으신 사모펀드, 머리 좋은 엘리트 분들과 돈이 무척이나 많은 사업가분들의 뜻을 알겠냐면은, 일단 왜 프랜차이즈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왜 이렇게 최종 피해는 초보들이 보고 있는지, 요거는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리는 잘 안 되지만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령 얼마 전에 TMF 사건이 터졌죠. 피해액이 1조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 피해 금액을 대신 상환해 준다고 합니다. 좋은 나라죠. 일단 기업이 사고 치면 정부가 구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헬스장 이용료가 1년치를 하면은 싸다고 쳐보자고요. 원래 10만 원인데 1년으로 끊으면 7만 원에 해준대. 그럼 7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84만 원 되는 거죠. 이러면 원래 120만 원인데 84만 원이니까 개이득이니까 일단 헬스장에 84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 근데 헬스장 문을 닫았어. 이러면 어쩌죠? 그 헬스장 회원들 문 앞에 와서 시위하면 돈이 나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해준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도 힐링 기계를 이용해서 힐링 센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가 아니라 그 가맹점 중에 하나가 힐링 기계 이용하고 음료 먹거리 세트로 해가지고 이용권을 10회 이용권 이렇게 팔았다가 한 번에 다 팔아가지고 어쨌든 수천만 원, 억대에 가깝게 미리 돈을 땡긴 다음에 폐업을 해가지고 고객들이 멘붕이 온 적이 있습니다. 아예 TMF처럼 크게 사기를 치면 정부가 구제해 주는데, 이렇게 잔잔바리로 헬스장, 힐링센터 이런 걸로 사기치면 구제 안 해주죠. 어쨌든 이렇게 끌어쓰는 거를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데 돈을 끌어쓰는 거예요. TMF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회사가 적자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지금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는 그 모 기업이 새로운 기업을 사거나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TMF를 이용해서 고객들 TMF 캐시인가 뭐 그걸로 다 땡겨 쓰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한테 물건값 현금으로 안 주고 어음으로 주고, 그런 식으로 땡겨 쓰고 돌려막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레버리지를 해도 너무 해가지고 그냥 남의 돈 내 돈처럼 쓰다가 더 큰 탐욕으로 가다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빵꾸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고요. 회사는 난 모르겠다, 뱉져라, 회생 신청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업에서 돈 끌어 쓰고 왔다 갔다 이렇게 돌리는 거를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은 돈을 벌든 안 벌든 온몸에 혈액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현금 흐름이 필요해요.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든 안 벌든 이런 유동성을 주는 창구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TMF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B2C 시장이잖아요. 고객들이 내 거에 와서 사야 돼. 경쟁이 그러니까 쌀벌하잖아요. 이런 B2C 시장보다는 자신의 생계를 걸고 충성심 있게 미친 듯이 본사의 물건을 계속해서 다달이 팔아주는 B2B 시장이잖아요. 훨씬 더 매력적이죠.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인수를 하는 순간 회사의 현금 흐름이 폭발합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건 곧 투자금 회수가 용이해지는 거죠. 나중에 가치 상승, 물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가치 상승 중요하죠. 하지만 일단 회수가 먼저예요. 수익률이라는 거는 보통 회수를 해야지 수익률을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가 지금 본사 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배당을 이빠이 올리겠죠. 그리고 회사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 비용도 지불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 이것도 할 거다, 저것도 할 거다, 속속들이 계속 사업 모델이 계속해서 흘려져. 베네핏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배당을 이빠이 하고 가맹점 매출 이빠이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미친 듯이, 행사도 막 미친 듯이 올리고, 그리고 공급가액도 올리죠. 가맹점 공급가액. 그리고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표하고, 이러면 덩치가 커집니다. 기대감이 상승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상장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은 일단 배당금으로다가 투자금 회수를 하고 공급가액을 올려서 영업이익률을 높여가지고 가치 상승시키고, 가치 상승을 시켰으니까 대출까지 또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없었던 대출을 또 일으켜가지고 그 대출로다 내 투자금 또 회수하고, 그렇게 한 2, 3년 정도 뽑을 거 뽑아서 투자금 회수가 되면 처음에 들어간 돈을 일단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샀던 금액으로만 팔아도 이익이죠. 권리금을 1억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 1억을 어쨌든 뽑았어.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돌아가 1억에 하면 1억 번 거잖아요. 거기다가 프랜차이즈니까 어쨌든 업체에 지불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업체 결제도 주고 가맹점 보증금 미리 받아놓고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것도 역시 스타벅스 같은 곳들이 미리 결제시켜가지고 이용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돈, 이것도 그림자 금융이에요. 그 현금 흐름의 액수 자체가 수천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 새로운 모멘텀을 장착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내버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한다 발표하고 미친 듯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보여주죠.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디딤푸드라든지 미스터피자라든지 맘스터치라든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갈비 하나만으로 집중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사랑받던 갈비집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갈비집은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사랑받았는데 그 갈비집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해서 찜닭을 출시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 찜닭으로다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놨다고 치자고요. 그 찜닭 브랜드가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갈비 하나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십수년 동안 열심히 고객 인식을 바꾸고 브랜딩을 하고 그런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브랜딩이 되어간 건데 고작 몇 개월, 1, 2년 만든 찜닭 브랜드? 단순히 생필품이나 이런 B2C용 기호식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 찜닭 브랜드가 잘 되려면 엄연히 B2B 사업이니까 그 가맹점이 잘 돼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가맹점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소비자가 먹었는데 맛있대, 고객 만족이래, 이런다고 해서 실제로 가맹점이 생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십수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갈고 닦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브랜드가 돼가지고 되는 건데 고작 지금 몇 개월, 1, 2년 동안 해가지고 반짝 출시해가지고 아 맛있대요 이런다고 이게 브랜드가 바로 됩니까? 지금 주식 상장한 회사들, 지금 겉만 번지르르하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내놓는 그런 사모펀드들 계속해서 브랜드는 나오고요. 해외 진출 운운하면서 뭔가 돈도 안 되는데 몇 개 지점 출점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뭔가 될 것처럼 폼 잡고 그랬다가 잘 안 되면 아 역시 국내에서 더 뽑아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물 건드려서 올리고 상권 쪼개고 처음에 이만큼 줬던 상권을 그 재계약했더니 이만큼 쪼개버리고 그래서 출점 더 하고 거기다가 하도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미 대출은 대출대로 땡겨서 결국에는 원금도 갚아야 되고 대출 일으켰으니까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비용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투자회사라는 게 뭡니까? 돈 번 거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본사가 있고 가맹점이 있어도 이 둘만 시험하면 됐는데 이제는 신규 투자나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대출을 해서 금융비용 높아지고 거기다가 주식 투자한 사람한테 수익을 줘야지 주식 가치가 높아지니까 또 수익을 쉐어해야 되는 건데 새로운 투자 동력을 내세우면서 또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금융비용 증가했으니까 그 돈 갚아야 되고 그 전까지는 그냥 핵가족식으로 먹고 살았다면 이젠 대가족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 다 나눠주면서 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본사에서도 프랜차이즈 파트가 생겼으니까 그 인력이 그대로 또 담당하면 되니까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 또 브랜드를 또 인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이 원래 잘 됐던 브랜드에 더 짜내는 전략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쥐어짜임을 당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름 아닌 지금 가맹점주들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가장 약한 고리의 자영업자들은 이 초보들. 결국에는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는 건 그 회사에서 수익을 더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곳은 다름 아닌 그 초보 창업자들의 주머니라는 겁니다. 브랜드는 존속하더라도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계속해서 교체가 됩니다.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서 신규 브랜드가 또 나오죠. 그러면 그 권위를 믿고 선택한 가맹점주들은 속절없이 망해갑니다. 지금 디딤푸드라고 했을 때 마포갈매기 그 이외에 더 잘된 브랜드 있습니까? 기껏해야 최근 연안식당 좀 나가다가 갑자기 폭망해서 지금 없어져 버렸고 지금 맘스터치라고 했을 때 해마로푸드에서 만든 브랜드 중에서 맘스터치 말고 더 잘된 브랜드 있습니까? 분바타? 뭐 화덕피자 이것도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미스터피자라고 했을 때 미스터피자보다 더 잘된 브랜드 있나요? 맨날 출시만 하고 브랜드 오픈빨 잠시 탔다가 급전직하하고 그러면 그 가맹점주들은 어떻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 과정들 속에서 죽어나가는 거는 우리 같은 초보 창업자들인 거고 그 규모로 인한 권위라는 건 사실상 그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현금 흐름의 창구일 뿐인 거고 그 가맹점주들이 사실상 본사들의 그림자 금융 역할을 하는 거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브랜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도구로서 브랜드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창업자, 처음에 창업한 사람, 창업주는 그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수많은 시행착오, 애정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 인건비도 가져가는 데 있고 안 가져가는 데 있고 또 새로운 투자를 계속하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됐지 않겠어요? 모든 브랜드는 그런 브랜딩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이 가게를 살리고 브랜드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거기서 파는 음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 매장이 존재함으로써 그 경험과 그 과정과 그 고객들하고 접점을 이루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들과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렇게 브랜드가 되는 건데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그런 공식 만들어서 잘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똑똑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안 똑똑하고 미련한 사람이 공식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위해서 그렇게 완성시키는 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키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하고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그 공식대로 그 회사를 이익을 할 때 그런 운영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쫓지 말고요. 어떤 프랜차이즈를 골라야 할까 생각할 때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브랜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고수들은 그런 브랜드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체계가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어요. 변수가 별로 없어요. 쫙쫙쫙 돼 있습니다. 고수들은 그런 브랜드를 선택해서 투자 대비한 적정한 수익 가져가면 돼요. 그분들은 상부상조하면 됩니다. 그런 유명 브랜드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진짜 큰 브랜드들, 그런 사람들은 고수들은 한 개만 해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하죠. 그러면서 적당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치고 빠지고 이러면서 생존을 하지만 전 항상 얘기하는 이 초보들, 제 영상을 보는 초보 창업자분들, 꼴랑 고매장 하나로 내 가족들 책임져야 되고 내 인건비 플러스 알파 우리 생계를 해야 되는, 다 같이 먹고 살겠다는 그 브랜드 매장 그 꼴랑 하나로, 그런 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도구로 살고 있으니 말이죠.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다 모든 분들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초보들은 꼭 조심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 창풀지였습니다.